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려준데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여행하다 보면 한 번쯤 여기를 갈까 말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곳이 있죠. 바로 알프스의 심장, 돌로미티입니다. 저도 지난 10월 베네치아의 낭만 속에 머물다가 하루 시간을 내어 돌로미티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가기 전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광활한 대지 위에 펼쳐진 그 웅장함을 제대로 마주하고 싶어서 처음엔 렌터카를 빌려볼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낯선 산길을 직접 운전해야 한다는 긴장감, 그리고 무엇보다 시시각각 변하는 산의 기상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엔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자연의 품에 더 깊이 안겨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가이드를 따라가는 투어를 선택한 건데요.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 뇨미 투어라는 곳을 예약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약속 시각은 오전 7시 30분. 미팅 장소인 메스트레어가 플라자 호텔로 가기 위해 조금 서둘러 나왔습니다. 다행히 숙소가 역 근처라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베네치아의 알싸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어갔죠. 호텔 앞에 도착하니 벌써 투어 버스가 듬직하게 서 있네요. 오늘 우리의 하루를 책임질 녀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팁! 버스 바로 앞에 인조이라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새벽 6시부터 문을 열거든요. 쌀쌀한 가을 아침 기운에 몸이 좀 움츠러든다 싶을 때 여기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몸도 녹이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기 딱 좋습니다. 자, 이제 따뜻한 커피 온기로 아침을 깨웠으니 버스에 올라타 볼까요? 창밖으로 펼쳐질 돌로미티의 비경을 상상하니 벌써 가슴이 뜹니다. 오전 7시 30분 정각. 버스는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약속된 시간에 맞춰 출발합니다. 여러분, 단체 투어에서 시간 엄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 아시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늦지 않게 꼭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하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베네치아의 아침 풍경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순조롭게 속도를 내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출입로에 이미 수많은 차량이 엉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앞선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여행의 시작점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정체에 오늘 일정이 너무 늦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는데요. 다행히도 사고 차량들을 정리하던 막바지 단계였나 봅니다. 걱정이 무색하게도 꽉 막혔던 길은 금세 제 흐름을 찾았고 정체는 바로 풀렸습니다. 잠시 가슴을 졸였던 덕분일까요? 다시 시원하게 뚫린 길을 보니 돌로미티로 향하는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집니다. 자, 방해물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이제 거침없이 알프스의 품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리는 버스 안, 가이드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흐릅니다. 이제 곧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한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번 투어의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 바로 휴게소에서 제공되는 빵과 커피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빵을 곁들이며 허기를 달랠 수 있는데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고소한 우유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가이드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더라고요. 간식을 먹은 뒤 이어질 본격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바로 코르티나 담페초. 원래 이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돌로미티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예정이었는데요. 여기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곧 열리잖아요. 이곳에서 알파인 경기들이 개최되기 때문에 올림픽을 대비해 케이블카가 전면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케이블카 대신 우리를 위로 데려다줄 비장의 카드는 바로 지프차였습니다. 인당 40유로의 추가 비용이 들긴 하지만 지프를 타고 거친 산길을 올라가는 것도 꽤나 역동적인 경험이 될 것 같아 오히려 기대되더라고요. 산 위에 올라가 눈부신 비경을 감상하고 산장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쯤 내려와 신비로운 미주리나 호수를 들르는 일정. 이런저런 흥미진진한 일정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덧 버스는 맛있는 냄새가 기다리는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좀 먹고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이곳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휴게소라기보다는 분위기 좋은 예쁜 카페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가이드님이 준비해주신 따뜻한 커피와 빵을 맛보는데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는 알려준데이만의 소소한 팁. 카페 안도 좋지만 날씨가 허락한다면 꼭 야외 벤치에 앉아보세요. 눈앞에 펼쳐진 이탈리아의 대자연을 배경 삼아 마시는 커피 한 잔. 이게 바로 여행의 낭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곳 화장실이 생각보다 작거든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리면 금세 줄이 길어집니다.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아예 내리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느긋하게 나중에 다녀오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여행에서 시간 배분은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짧지만 달콤했던 휴식 시간도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버스에 몸을 실어볼까요? 드디어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2026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벌써부터 느껴지는 곳. 지프차를 타고 산맥의 심장부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드디어 지프차를 갈아타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우리를 기다리는 녀석들의 묵직한 포스가 느껴지시나요? 케이블카 대신 돌로미티의 거친 속살을 보여줄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지프차는 한 대당 최대 8명까지 탈 수 있는데요. 모르는 분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으니 왠지 모를 전후에 같은 설렘도 느껴지더라고요. 드디어 8명의 인원을 꽉 채운 우리 지프차. 이제 진짜 정상을 향해 시동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돌로미티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창밖을 보세요. 비포장도로를 타고 올라가며 몸은 조금 흔들려도 눈앞에 펼쳐지는 압도적인 풍경에 숨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il preso di Walter l'aveva mai fatto, sì, da vedere. Beh, lasciare organizzare, prima è con Walter, poi Walter la manda a Franco e lo dico a Walter. Ma c'è mai non sa bene che si ferma Gianfranco per vedere, sa lo che l'ha fatto poco, ok, allora io dico che anche lo suo ego. Sì, sì, ma mai ci ammazza mai rompe. Mi pare che a posto così lo dico che l'ha mai fatto. Perfetto, ok, ciao Walter, ottimo, ciao ciao.
vedere. Però le chiesto ancora zoccolo e hanno una cammino figo. 드디어 해발 2000m가 넘는 돌로미티의 정점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문을 열고 마주한 풍경은 정말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천국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네요. 오늘 날씨는 또 어떤가요? 10월의 산 정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따스한 햇살이 쏟아집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도화지 위에 수직으로 깎아지른 거대한 회백색 암봉들이 저마다의 위용을 뽐내며 도열해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끝에 실려오는 알싸한 산바람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씻어내주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바위산들이 아주 먼 옛날 깊고 푸른 바닷속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돌로미티의 역사는 무려 2억 5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열대 바닷속 수억 마리의 산호와 조개, 미생물들이 죽어 쌓이면서 거대한 퇴적층을 이루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성분이 석회암에 침투하여 돌로마이트라는 특징적인 암석으로 변했습니다. 이후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면서 이 배구남층이 거대한 산맥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이후 수백만 년 동안 바람, 비, 빙하 등의 침식작용과 산사태 등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오늘날의 뾰족한 봉우리와 기암 괴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왜 돌로미티가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8세기 프랑스의 광물학자 데오다 그라테 드 돌로미에가 이 산맥의 바위들이 일반적인 석회암과는 다른 마그네슘 성분을 품고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독특한 암석을 돌로마이트라 불렀고, 이 바위들이 모인 산맥이 바로 돌로미티가 된 것이죠.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웅장한 자연경관 덕분에 유럽 최고의 트레킹 및 암벽 등반 명소로 알프스의 보석이라 불립니다. 바다의 기억을 품고 하늘의 왕관이 된 땅, 인간의 시간으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돌로미티는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웅장한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 이 눈부신 비경을 충분히 눈에 담았으니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하늘과 가장 가까운 이곳 산장에서 즐기는 점심은 어떤 맛일지 함께 가보실까요?
눈부신 정상의 비경을 충분히 감상했다면 이제 출출해진 배를 채울 시간입니다. 정상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마법처럼 나타나는 곳, 바로 리프지오 카판나 톤디 산장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자 원하는 메뉴로 자유롭게 점심 식사를 즐길 수 있는데요. 산행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 이곳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들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산장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뷰입니다. 미쳤다라는 표현 말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테라스에 앉아 바라보는 돌로미티의 파노라마는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을 만큼 환상적입니다. 저는 오늘 가볍게 휴니체를 선택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어느덧 이제는 산을 내려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라올 때 우리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했던 그 지프차들이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내려가는 길 역시 올라왔던 그 거친 비포장 도로를 그대로 되짚어갑니다. 하지만 같은 길이라도 내려갈 때 보이는 풍경은 또 다른 느낌이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지프차는 다시 한번 돌로미티의 숨결을 가르며 하산을 시작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지프차에 몸을 싣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한결 익숙해진 엔진 소리와 몸을 흔드는 덜컹거림이 이제는 기분 좋은 여정의 리듬처럼 느껴지네요. 그렇게 하산길의 풍경에 젖어들 때쯤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던 하이커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길 양옆으로 길게 도열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는데요. 열렬한 환호 덕분에 지프차 안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변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돌로미티라는 거대한 자연 안에서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오랜 친구가 된 기분입니다. 길게 늘어선 하이커들의 박수와 인사를 받으며 내려가는 이 길,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로 벅찬 순간입니다. 낯선 이들의 미소와 따뜻한 도열 덕분에 하산길은 전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득 안고 미주리나 호수를 만나러 갑니다. 이번엔 어떤 보석 같은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프차의 짜릿한 열기를 뒤로하고 다시 투어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어느덧 거친 바위산에서 고요한 숲길로 옷을 갈아입네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돌로미티의 진주라 불리는 해발 1754m의 고산 호수 미주리나입니다. 사실 이곳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아주 뜻깊은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56년 이곳은 세계인의 축제인 제7회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승부처였습니다. 당시 꽁꽁언 미주리나 호수 위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이곳은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에게도 잊을 수 없는 도전의 무대였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으로 1952년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전쟁의 포화를 딛고 일어나 이곳에서 두 번째 동계올림픽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4명의 남자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비록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폐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섰던 우리 선배들의 발자취가 바로 이 호수 위에 서려 있는 것이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풍경에 다시 한번 숨이 멎습니다. 둘레만 약 2.6km에 달하는 이 호수는 주변의 거대한 암봉들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춰내고 있는데요. 돌로미티의 상징인 트레치메디 라바레도를 비롯해 카디니, 소라피스 같은 거대 산맥들이 호수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마치 신이 정성껏 그려놓은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이곳은 풍경만큼이나 맑은 공기로도 유명합니다. 특유의 기후 덕분에 호흡기 질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소아 천식 치료 및 휴양에 유명했던 곳입니다. 과거에는 전문 소아 천식 치료 센터가 있었으나 2022년 말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거인왕 소라피스가 딸 미주리나를 잃고 흘린 눈물이 모여 만들어졌다고 하죠. 슬픈 전설과 찬란한 역사를 동시에 품은 호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돌로미티가 우리에게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곳 아우론조 호수입니다. 해발 고도가 조금 낮아지며 한결 포근해진 공기가 우리를 맞이하는데요. 미주리나 호수의 고즈넉함과는 또 다른 화려하고도 평온한 매력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아우론조 호수는 이탈리아 돌로미티 산맥의 아우론조 디 카도레 마을 근처에 위치한 아름다운 인공호수로 산타 카테리나 호수라고도 불리며 웅장한 산들과 맑고 푸른 물빛이 어우러져 트레킹과 휴식 장소로 유명합니다. 1929년 댐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트레치메디 라바레도 트레킹의 시작점인 아우론조 산장과 가까워 많은 여행객이 찾고 주변 경관이 뛰어나 사진 명소로도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곳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차갑지만 상쾌한 가을바람을 만끽해봅니다. 오늘 하루 쉼없이 달려온 여정을 이 맑은 물가에서 잠시 씻어내는 기분입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베네치아의 새벽 공기를 마시며 길을 나섰던 오늘 아침부터 지프차를 타고 정상을 정복하고 역사와 전설이 깃든 호수들을 지나 이곳 아우론조까지 짧은 하루였지만 제 가슴속에는 돌로미티의 수천 년 시간이 겹겹이 쌓인 듯합니다. 버스는 이제 다시 일상의 공간인 메스트레로 향합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멀어지는 돌로미티의 여운은 한동안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이 허락한 가장 완벽한 하루. 돌로미티는 저에게 다음에 꼭 다시 오라는 조용한 약속을 건네는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돌로미티 여행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더 멋진 세상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준 데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